코로나19 백신, 우리 지난 몇 년간 당연히 무료로 맞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옛말이 될 줄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제 백신 맞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그래서 지금 무료인가요? 아닌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떤 주에서는요, 이제 백신 한 번 맞으려면 무려 $18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꽤 큰 금액을 직접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돈을 내라는 건지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팬데믹 기간 내내 백신은 정말 당연히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2025년 가을부터 이 보편적인 무료 접종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바뀐 거죠. 자,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퀘벡하고 엘버타 주입니다. 이 두 곳에서는요,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다? 그러면 이제 백신 맞을 때 $150에서 $180 사이의 비용을 직접 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 변화,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겠죠.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니까 한 분이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하네. 나 오늘 처음 알았음. 다들 정말 좀 어리둥절한 그런 반응이에요. 아니,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요, 딱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나옵니다. 바로 돈, 그리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팬데믹 때는요, 연방정부가 백신 비용을 싹 다 부담했어요.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가을부터 이 책임이 각 주 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각 지역 정부가 자기들 예산으로 백신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돈을 내야 하는 주체가 바뀌니까 당연히 각 주 정부는 이제 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경제적인가? 이걸 따져봐야 했던 거죠. 비상사태 때처럼 무작정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비용 효용 분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도 왜 한정된 돈으로 쇼핑할 때 가성비 제일 좋은 걸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부의 의료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효율적일지, 가장 큰 건강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따져보는 거예요. 백신에 쓰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 캐나다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연구 결과를 딱 보니까요,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것보다 감염됐을 때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 즉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접종할 때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그 계산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Q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1년 더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년을 더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1년을 얻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드나 이걸 계산한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거죠. 자, 맨 위를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백신을 놔드리면 건강한 1년을 얻는데 $7,830가 들어요. 아주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상을 조금 넓혀서 고위험군 50대까지 포함시켜볼까요? 그랬더니 비용이 갑자기 $69,000로 껑충 뛰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0세 미만 고위험군까지 포함시키면 비용이 $280,000 가까이로 폭증합니다.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가 이제 독감이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독감은 보통 겨울, 한철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유행하면서 주기적으로 파도를 만들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엔데믹이 됐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계속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캐나다의 공식 자문기구인 NACI가 권고하는 고위험군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임산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요. 또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의료 종사자나 원주민 커뮤니티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캐나다 어디에 사시든 여전히 백신을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 접종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주마다 정책이 제각각이 되면서 말 그대로 캐나다 안에서도 백신 정책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가을 기준으로 보면요. 퀘벡과 엘버타는 고위험군만 무료,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같은 다른 주들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에게 계속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정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백신 비용이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 때는 목표가 모두의 보호였어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돈을 내서 대규모 접종을 했죠. 하지만 이제 엔데믹 관리 체제로 넘어오면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중증 질환 예방. 그래서 이제 각주 정부가 가성비를 따져서 선별적으로 접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퀘벡주의 공중보건 책임자인 룩 부알로 박사의 말이 이런 새로운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백신 맞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수백만 캐나다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이제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 공중보건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건강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셈이죠.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각자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